안녕하세요. 이번 세상을 바꾸는 시간을 맡게 된 손혜진입니다. 지난 여름방학 때 저는 일주일 동안 무슬림이랑 살았습니다. 그리고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이 무슬림 친구는 되게 특이했습니다. 고향이 프랑스이고 흑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무슬림이다 보니까 집 밖을 나갈 때마다 항상 온몸을 덮어야 되니까 외투랑 긴 청바지를 입었어요. 그리고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머리카락을 가려 하니까 항상 비닐을 썼어요. 그리고 클럽 가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이 무슬림 친구의 어머니께서 몰랐고요. 이 무슬림 친구 루카야는 제 둘째 언니 수지 언니가 중국으로 교환학생 가면서 사귀게 된 친구인데 한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니까 한국으로 여행을 오게 되는데 이제 한국에 온 겸 저희 집에서 일주일 동안 이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온 지 첫째 날에 수지 언니가 이제 루카야를 소개해주면서 한국말을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언니랑 저랑 물어봤죠. 한국말 잘해요? 하니까 루카야가 이제 한국말로 별로 못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더니 수지 언니가 루카야를 이제 팔꿈치를 툭툭 찌르면서 언니 얘 남편도 있다? 야 이 남편 누구라고? 하니까 이제 루카야가 습습 하면서 김수현 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이어 남편 말고도 자기도 있다. 이민호. 이미 자기와 남편이 있는 루카야가 저희 집에 온 지 세 번째 날에 이제 저는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독서실에 나왔다가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이제 현관문 바로 옆에 옷방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옷방에서 이승기의 그 결혼해줄래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니인가 싶어서 이제 방에 들어갔는데 마치 루카야가 이제 이승기의 결혼해줄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카야가 노래를 부르다가 저를 발견하고서는 이제 무릎을 꿇고 손에 쥐고 있었던 머리 위를 되게 내밀면서 이승기와 함께 결혼해줄래?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순간 당황스럽고 너무 웃겼지만 저는 그 장미 머리빗을 순순히 받았습니다. 루카야는 일상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이제 언니랑 제가 영어 교육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데 이제 그 대화 내용을 듣고 다 알아들어서 참여까지 가능한 그런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알아요. 근데 더 놀라웠던 것은 이제 루카야가 정식적으로 한국어를 배운 것은 1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한국어는 다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챙겨보면서 다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카야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이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그런 일상의 생활 패턴을 깨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푹 빠져든 것입니다. 즉, 그런 규칙적인 일상을 깬 것입니다. 저희는 살아오면서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듣습니다. 적당히 하고, 적당히 수행평가에 노력하고, 적당히 놀고, 심지어 잠까지 적당히 자라고 합니다. 물론 적당히 이제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제 삶의 균형을 유지해야 이제 건강도 챙기고 학업도 챙기고 친구와 가족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따금씩은 그 균형을 깨는 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런 삶의 균형을 맞출 때는 저희는 힘든 것을 잘 못 느낍니다. 하지만 그 균형을 깨고 고통을 느끼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것에 몰입하게 됐을 때 저희는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전에는 가보지 못한 새로운 삶의 범주에 진입하게 되고 깨달음을 얻고 더 나아가 자신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1학기 때 저는 친구랑 밤을 샌 적이 있었는데 그 바로 다음날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성이 있고 생각 가동이 가능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바로 그 다음날 발표를 위해서 컨디션을 위해서 푹 잤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밤을 샜습니다. 학교 생활에서부터 흥미하기, 그 다음에 여행했던 곳들, 어렸을 때 추억, 가보고 싶은 곳들, 하고 싶은 것 등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 등을 이제 6시간 넘게 쉴 새 없이 공유하면서 이제 어느새 새까맣던 하늘은 밝아지고 불이 텄습니다. 하나부에서의 첫 일출을 친구랑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치를 보고 저는 순간 발표 망했구나 직감했죠. 그리고 이후 오후 내내 면학실에서 정신없이 헤드뱅잉하고 한 마리의 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그 대가로 저는 평생 친구 한 명을 사귈 수 있게 됐습니다. 평상시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쉬는 시간대에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솔직히 꿈 이야기나 가치관과 같이 좀 그런 깊은 이야기는 잘 쉽사리 나누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밤 이제 친구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공유하고 온갖 것을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서로 바꿔지면서 저는 엄청 편한 평생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균형을 깨는 일에는 그것 말고도 운동이 있습니다. 저는 짜증나거나 울고 싶거나 뭔가 답답할 때 저는 그때 거의 항상 근처 체육관이나 공원을 갔습니다. 거기서 저는 3시간 넘게 농구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30분 동안 냅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별로 특별히 화나거나 짜증나는 일 없이 그냥 뛰고 싶어서 양재천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평소에 40분 동안 뛰던 것을 이번엔 좀 더 오래 빨리 뛰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40분 동안은 괜찮았습니다. 버틸만 했어요. 근데 이제 슬슬 50분을 넘기니까 슬슬 몸에서 신호가 오는 거예요. 다리 힘이 들리고 호흡이 타들어가고 막 목에는 목은 말라 피만 나고 또 폐는 산소 부족하고 헐떡이고 이런 온갖 신호가 오면서 머리가 띵해지고 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몸을 밀어붙여 뛰었습니다. 이제 통증이 계속 쌓이면서 그게 가라자 신기하게도 모든 통증이 없어졌어요. 몸이 가벼워졌어요. 운동선수들이 흔히 러너스 하이라고 계속 뛰다 보면은 더 이상 통증이 안 느껴지고 몸과 마음이 꼭 마약한 것처럼 가벼워지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딱 그거였습니다. 계속 뛰다 보니까 그 아픔은 없어지고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몸과 마음이 가뿐해져서 그런 제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으니까 그런 몸과 마음이 가뿐해져서 기분도 좋았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내가 다음번에 뛸 때는 더 많이 멀리 뛸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에서 더 기뻤습니다. 저희가 균형을 깼을 때에는 평상시에 느끼지 못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에 몰입하는 때가 되게 많았는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농구, 달리기, 수영 등을 하니까 이제 운동을 하면 마음이 비워지는 일은 순식간이고 이제 매번 한 회마다 이제 새로운 한계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운동을 하다 보면은 좋아하는 운동을 하면서 고통을 참다 보면 몸도 강해지지만 이제 또 깨달은 것도 있습니다. 분명 이 아픔이 없어질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제가 운동을 좋아했던 것처럼 제가 이제 방학 때 같이 살았던 루카야는 드라마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카야가 한국에 있는 마지막 날 고향인 프랑스로 떠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한국어를 빨리 터득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단 1초의 머뭇거림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You just love the language, the rest just follows. 언어를 사랑하면 그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